맘에 든 치과 안세민 원장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치과에 직접 오지 않고서 접하기 어려웠던 치아와 구강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영상인 만큼 많은 분들이 치과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건 꼭 환자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 5가지를 골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하셨던 주제들이기도 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또 실제로 엑스레이상이나 임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라도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프기 전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충치는 조용하게 진행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표면에 아주 작은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조금씩 치아를 파먹어요. 겉보기엔 진짜 멀쩡한데 자세히 보면 또는 엑스레이를 보면 안이 텅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충치 치료는 간단한 수복 치료 같은 걸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조금 늦으면 더 신경 가까이 퍼지게 되고 결국엔 신경치료에서 크라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프기 시작했다면 안타깝지만 이미 치료는 복잡해지고 치료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그만큼 신경치료 받을 확률도 커지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아 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을 꼭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게 가장 아프지 않게 치아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하면 치아 표면을 갈아내면서 이를 약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오해하시고 잘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을 갈아내거나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 진동으로 치석만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치아의 표면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쌓여있는 단단한 세균 덩어리인 치석만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빨이 시리는 걸요 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가 시린 이유는 그동안 치석이 치아를 덮고 있다가 그 부분이 드러나면서 뿌리 쪽이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시린 거거든요. 보통은 며칠 안에 괜찮아지고 이는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람에 따라 얼굴형이 약간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교정은 기본적으로 치아 배열과 턱의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돌출입니다. 주걱턱처럼 입 주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정리되고 입이 들어가고 하면서 측면에서 보이는 윤곽이 정돈돼 보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윗입술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교정 치료 후에 입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옆모습이 훨씬 부드럽고 정돈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교정은 뼈를 깎거나 얼굴 윤곽 자체를 바꾸는 시술은 아니라서 정면에서 보이는 얼굴형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얼굴 구조나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도 개인차가 큽니다. 그럼 비싼 교정 꼭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교정은 우선 외모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가 가지런해지면서 음식도 훨씬 잘 씹히고 턱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도 이가 많이 삐뚤삐뚤 하셨던 분들은 양치가 잘 되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병 같은 문제도 예방하기가 쉬워집니다. 교정은 입안 전체의 구강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났다는 거는 우선 잇몸에서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는 상처가 났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잇몸에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은염, 치아의 주변에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잇몸에 세균이 쌓이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치석이 많거나 양치가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양치를 너무 세게 해서 상처가 나는 경우에도 잇몸이 자극받아서 피가 날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그냥 피가 나는 정도지만 이걸 그대로 두면 점점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를 잡아주는 뼈까지 녹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치주염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빠질 수도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풍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잇몸에 피가 난다는 건 염증이 있는 신호일 수 있으니 이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칫솔은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걸로 세지 않게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치실이나 가글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해서 잇몸 염증을 예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정기 검진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만 떼는 게 아니라 잇몸 사이에 깊숙이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까지 같이 없애주는 작업입니다. 양치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주기 때문에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걸 막아주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분들은 그 부위에 치석이 오래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자극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잇몸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이제 신경치료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데이트할 때 저희 남편을 신경치료해주다가 헤어질 뻔한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신경치료가 무섭다고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픈 치료라기보다는 이미 아픈 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통증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생긴 염증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안 해서 아팠던 거죠. 이미 염증이 생긴 치아를 살리기 위해 염증을 유발한 세균과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깨끗하게 소독한 뒤 약을 채워 넣는 과정이에요. 치료 과정에서 잠깐 불편하거나 아플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치아가 제 역할을 오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치료는 보통 2, 3회 정도로 나눠서 치료하게 되고 요즘은 마취 약제도 다양해져서 치료 중에는 거의 통증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염증이 심해지면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치아를 오래 쓰기 위해서라도 신경치료는 너무 늦지 않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너무 늦지 않게 치료하시는 게 덜 아프시는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여쭈어 주셨던 질문 5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치과는 아프기 전에 먼저 오는 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작은 관심만으로도 큰 치료를 예방할 수 있고 내 치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치과에 직접 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